한국에게 미안해 죽겠다는 일본인이 등장해서 지금 한국 인터넷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길래 일본인이 자기 나라를 쓰레기라고 부르면서까지 한국에 사죄를 하고 있는 걸까요? 트위터에서 화제가 된 이 일본인은 한국이 K-팝이나 K-드라마 그리고 요아정 같은 좋은 문화만 수출해줬는데 일본은 지레게 패션 같은 이상한 문화만 한국에 줘서 미안하다며 자책을 쏟아냈습니다. 처음에는 말투가 너무 한국인 같아서 다들 조작 아니냐며 의심했지만 4일 뒤에 진짜로 한국으로 도망치듯 입국한 사진이 올라오면서 상황은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이 일본인 작성자는 일본의 난카이 대지진 공포와 지진 소식에 와 진짜 개조졌네. 이거 난카이 각이다. 일본 멸망이다 라며 한국어로 아주 찰진 소감을 남겼거든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마라탕부터 먹으러 달려가는 모습에 한국 네티즌들은 이 정도면 명예 한국인 아니냐며 폭소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공항에 있는 사람 중에 내가 제일 일본을 싫어할 것 같다며 서울에서 살고 싶다는 간절한 외침을 남겨 화제가 되었죠. 본인의 얼굴과 도쿄에서의 일상, 사진들을 전부 공개하며 진짜 일본인임을 인증하자 이제는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이 사건이 일본 현지에서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야후 재팬 메인 뉴스 댓글창을 보면 이번 사건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이 정말 심상치 않더라고요. 먼저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부터 살펴볼게요. 솔직히 지금 일본보다 한국이 더 트렌디하고 살기 편해 보이는 건 사실이다 라는 댓글이 좋아요. 12,000개를 받으며 베스트 댓글에 올랐습니다. 이거 진짜 충격적인 게 일본인들 스스로가 자국보다 한국을 더 선호하는 분위기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은 일본의 지레게 문화가 한국까지 퍼졌다니. 그건 정말 일본인으로서 사과하고 싶다였는데 좋아요가 9,800개나 달렸습니다. 지레게 패션이라는 게 뭐냐면 일본에서 유행하는 과도하게 어둡고 병적인 느낌의 패션 스타일을 말하는데 최근 한국 젊은 층 사이에서도 퍼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일본인들조차 이런 문화가 한국에 퍼진 걸 미안해하고 있다는 게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세 번째 베스트 댓글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일본을 떠나고 싶어 하는 이유를 정부는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좋아요 8,500개를 받았습니다. 이 댓글 밑에 달린 대댓글들을 보면 일본 사회의 경직성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더라고요. 한 대댓글은 매일 지진 경보에 시달리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한국처럼 안전한 나라가 부럽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반전 포인트는 이 일본인이 사용한 단어 선택입니다. 두종호라는 단어는 한국인들도 잘 모르는 최신 줄임말인데 이걸 일본인이 자연스럽게 쓰는 걸 보고 다들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건 단순히 한국어를 공부한 수준이 아니라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 문화를 실시간으로 호흡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이버 카페나 DC인사이드 같은 한국 커뮤니티에 직접 활동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표현들을 쓰고 있으니까요. 일본 최대 익명 게시판 5채널에서도 이 사건이 핫토픽으로 올랐는데 반응이 정말 다양했습니다. 한국어 유행어까지 완벽하게 구사하는 걸 보니 정말 한국 문화에 깊이 빠진 게 맞는 것 같다라는 댓글이 많은 공감을 얻었어요. 또 다른 댓글은 우리 세대는 이미 한국 콘텐츠 없이는 못 살게 되었다. 이게 현실이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세대가 바뀌고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되는 반응들이죠. 그 다음으로 흥미로운 지점은 일본 내부에서 느끼는 지진에 대한 공포심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뉴스로만 접하지만 현지인들은 매일 아침 재난 경보를 확인하며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더라고요. 특히 2024년 1월에 발생한 노토 반도 지진 이후로 일본인들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규모 7.6의 강진이었는데 이후 여진이 계속되면서 언제 또 큰 지진이 올지 모른다는 공포가 일상이 되어버렸거든요. 실제로 일본 기상청 데이터를 보면 2024년 한 해 동안 일본에서 발생한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무려 180회가 넘습니다. 이게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 거냐면 이틀에 한 번꼴로 체감할 수 있는 지진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으로 여행을 오는 것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일종의 대피처럼 느껴진다는 반응이 일본 젊은 층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야후 재팬의 한 기사 댓글창을 보니까 일본을 탈출해서 한국에서 한 달만이라도 마음 편히 자고 싶다라는 댓글이 좋아요 7,200개를 받으며 상위권에 올라 있더라고요. 또 다른 댓글은 지진 걱정 없이 사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부럽다. 우리는 매일 언제 집이 무너질지 모르는 공포 속에 산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댓글들을 보면 현재 일본의 분위기가 얼마나 심상치 않은지 알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난카이 대지진에 대한 예측입니다. 일본 정부와 전문가들은 앞으로 30년 이내에 규모 8.0에서 9.0 사이의 초대형 지진이 발생할 확률을 70%에서 80%로 보고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발생하면 최악의 경우 사망자가 32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 세대가 일본을 떠나고 싶어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에요. 세 번째 반전은 이 일본인이 한국의 마라탕과 요아정에 집착하는 이유가 일본의 외식,
문화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정갈하고 깔끔한 음식을 선호하지만 요즘 세대는 한국 특유의 강렬하고 자극적인 맛에 완전히 중독되어 버렸습니다. 실제로 도쿄 시노쿠보나 하라주쿠 같은 젊은이들의 거리를 가보면 한국식 마라탕 가게 앞에 30분에서 1시간씩 줄을 서는 일본인들을 쉽게 볼 수 있어요. 일본 식품업계 전문지인 니케이 레스토랑의 2024년 하반기 조사 결과를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도쿄 도심의 한식당 수가 전년 대비 42% 증가했고 그 중에서도 마라탕과 치킨 전문점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을 넘어선 현상이거든요. 일본 젊은이들의 입맛 자체가 한국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5채널의 음식 관련 게시판을 보면 이런 댓글들이 많아요. 일본 라멘은 이제 질렸다, 한국 마라탕이 훨씬 맛있고 가성비도 좋다라는 글에 수백 개의 공감 댓글이 달렸습니다. 또 다른 인기 글은 한국 치킨 먹고 나니 일본 닭튀김은 정말 밍밍하고 맛없다는 걸 깨달았다였는데 이 글도 엄청난 반응을 얻었어요. 현지 전문가들은 일본의 외식 산업이 한국의 속도감과 화려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인들이 한국에 오면 가장 놀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도시의 활력입니다. 일본은 저녁 8시만 되어도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지만 한국은 새벽까지 먹거리와 즐길 거리가 넘쳐나잖아요. 특히 강남이나 홍대 같은 곳은 새벽 2시 3시에도 사람들로 북적이는데 이런 모습이 일본인들에게는 정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일본 여행 커뮤니티 사이트인 포트래블의 한국 여행 후기 게시판을 보면 이런 경험담들이 정말 많아요. 밤 11시에 배가 고파서 거리에 나갔는데 모든 식당이 문을 열고 있어서 감동받았다라는 글이 좋아요 5,000개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후기는 새벽 2시에 편의점 가는 길에 본 한국 거리의 활기가 정말 부러웠다. 일본은 그 시간이면 유령 도시 같은 데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런 차이점이 일본 청년들에게는 한국이 훨씬 더 자유롭고 즐거운 나라로 비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야후 재팬의 한 칼럼 기사 댓글을 보니까 일본은 너무 조용하고 규칙이 많아서 숨이 막히는데 한국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라는 댓글이 좋아요 6,800개를 받았더라고요. 정말 많은 일본인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건 일본인들이 한국의 배달 문화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배달 서비스가 한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배달비도 비싸고 메뉴 선택권도 제한적이고 배달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배달 앱으로 새벽에도 원하는 음식을 빠르게 주문할 수 있다는 걸 경험하고 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본 것 같은 충격을 받는다고 해요. 5채널의 한 인기 글을 보면 한국에서 밤 12시에 치킨을 30분 만에 배달받았다. 일본이었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댓글들도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한국의 배달 문화를 경험하고 나니 일본으로 돌아가기 싫어졌다는 댓글도 많더라고요. 이런 일상적인 편의성의 차이가 결국 젊은 세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한국이 일본보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걸까요? 최근 일본 싱크탱크인 노무라 종합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운 통계가 나옵니다. 일본 내에서 한국으로의 이주를 고민하는 20대, 30대 세대의 비율이 석 달 전보다 무려 2.3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2024년 10월 조사에서는 12%였던 수치가 2025년 1월에는 27.6%로 급증한 거예요. 이건 단순히 K-팝이 좋아서가 아니라 한국의 사회 시스템과 문화적 역동성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한국 이주를 고려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1위가 문화적 자유로움으로 38%였고 2위가 자연재해, 위험 낮음으로 31%였습니다. 3위는 야간 활동 편의성으로 24%를 차지했어요. 정말 다양한 이유로 한국을 선호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기성세대들은 이런 현상을 보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지만 시대의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여요. 아사히 신문의 한 칼럼 기사 댓글창을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일본어보다 한국어 유행어를 더 많이 쓰는 걸 보고 세상이 변했다는 걸 실감했다라는 부모님의 댓글이 좋아요 4,200개를 받으며 공감을 얻었습니다. 40대 50대 일본인들도 이제는 이런 변화를 인정하는 분위기인 거죠. 더 놀라운 건 일본 대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2024년 통계를 보면 대학에서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하는 학생 수가 전년 대비 68% 증가했습니다. 이건 역대 최고 증가율이에요. 반면 중국어나 프랑스어를 선택하는 학생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가 미래를 어디에서 보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특히 이번에 화제가 된 일본인처럼 적극적으로 한국 문화를 수용하고 일본의 단점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앞으로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양국의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해지면서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문화 전달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죠.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국의 일상이 실시간으로 일본에 전달되고 있고 일본 젊은이들은 그걸 보면서 한국에 대한 동경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본인들이 먼저 한국의 맛집을 찾아내고 한국의 유행을 선도하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많은 맛집들이 일본인 관광객들의 입소문을 통해 유명해지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서울 강남의 한 마라탕 맛집은 손님의 60%가 일본인일 정도라고 합니다. 홍대의 한 치킨집도 일본인 손님이 너무 많아서 일본어 메뉴판을 따로 만들었다고 해요. 이 정도면 정말 양국의 문화적 주도권이 완전히 역전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1990년대만 해도 한국 젊은이들이 일본 문화에 열광했던 것과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일본 드라마와 일본 패션이 한국을 휩쓸었다면 지금은 한국 드라마와 한국 패션이 일본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정말 많이 바뀌었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본인이 본인의 나라를 쓰레기라고 부르며 한국으로 도망쳐온 이 사건이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단순히 한 개인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일본 사회의 변화와 한국에 대한 동경을 생각해보면 정말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 지진의 공포를 피해 한국으로 영구 이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래도 태어난 고향을 지키시겠어요? 또 한국의 어떤 점이 일본보다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음식인가요? 야간 문화인가요? 아니면 안전한 환경인가요? 댓글로 솔직한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다양한 의견들 정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최신 이슈를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